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6% 하락합니다. 일단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근데 제가 기준을 이야기 드릴게요. 기준을. 자, 주식시장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어떤 가격대를 이탈하면 안 된다. 어떤 가격대를 돌파해야 더 갈 수 있다. 어떤 가격대를 이탈하면 매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가격대를 돌파하는 걸 먼저 알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가격대를 지지한다는 걸 먼저 알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몰라요. 나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요, 무조건 돌파 관점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나오는 눌림목, 이 두 가지 관점 말고는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잘 되어 있으면 매도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심리입니다. 심리. 내가 왜 저기서 팔지 못했을까? 또는 오늘 빠지면 왜 어저께 팔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고가에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저가에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렇죠? 매도, 매수 모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기준은 어떤 주식이든 상승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상승 구간의 시작점은 신고가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요. 신규 상장을 했는데 성장 섹터 안에 있고 그 섹터에 기준이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 모종의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낮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생산을 하죠. 전구체는 양극재 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에서는 양극재를 만드는데 전구체를 가져다가 리튬을 포함시키면 양극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는 배터리 셀의 40% 정도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에코프로 BM에서 뭐가 들어왔죠? 44조짜리 초대형 계약이 들어왔죠. 근데 이게 5년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의 상황을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30조가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적을 보죠. 그쵸? 23년은 일단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쵸? 예상치에 불과하지만 확정돼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요, 5조 3천억입니다. 그쵸? 5조 3천억 매출 기준에서고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44조짜리 계약을, 그쵸? 나누기 5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오죠? 8조 이상이죠. 그쵸? 기본적으로 여기서 매출이 곱하기 아무리 최소한, 그쵸? 삼성 SDI의 이 양극재에 대한 규모를 애초에 받아냈으니까 거기서 더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낮게 잡아도 1.5배는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상황을 볼 때 58만 원의 고가를 갔을 때는 뭐가 됩니까? 지금 들어온 44조짜리 계약이 없을 때 나왔었던 시장의 평가예요. 자, 주식시장에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내용은요.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시장의 평가를 믿자. 지금 나온 실적을 가지고 아무리 뭐 적정 주가를 따져봐야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넘어야 된다, 이탈해야 된다, 이 기준 자체를 아예 버리세요. 버리셔야 되고, 지금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가기 위한 기준치가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변경된 수치가 삼성 SDI 발로 들어온 44조짜리 계약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가에서 매도가 나와요. 기관들이 불법 공매도를 계속해서 자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공매도 포지션을 풀지 않고 있어요. 자, 내용 한번 보면, 자, 요 내용인데 보세요. 공매도가 오히려 조금씩 늘어요. 그쵸? 이렇다는 건 지금 기관들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강제로 올라가는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기술적으로도 고가에서 매물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없애고 보더라도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근데 신규 공매도는 중지가 됐네. 얘네들 왜 이럴까요? 제가 볼 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그쵸? 제가 이 얘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데 쓰레기 주식 16배 폭등의 피눈물. 이 쓰레기 주식이 뭔지 아세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쵸? 16배 폭등해서 피눈물을 흘렸다. 20년 번 돈을 다 날렸다. 테슬라 공매도의 짐 차노스의 몰락. 그쵸? 짐 차노스가 정점이었을 때는 10조 원의 펀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8년 만에 헤지 펀드를 결국 폐쇄했고요. 남은 자산은 2,600억밖에 되지 않는다. 2,600억이 이 사람이 가진 자산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헤지 펀드 자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다 처리하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몰락하는 거죠. 근데 10조 원의 이 펀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방으로만 공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풋옵션의 전설, 즉 숏 포지션의 전설로 불렸던 사람인데 포지션을 한번 잘못 잡으니까 깨진 겁니다. 어디에서? 테슬라에서. 자, 테슬라를 지금 실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주식을 본다고 한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적보다 주가가 빨리 간다니까요. 그 실적을 대비해서 자꾸 이 고평가다, 많이 평가받았다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면요. 보세요. 에코프로, 제가 더 극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코프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에코프로 올해만 몇 배 올랐나요? 15배 올랐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15배 올라온 과정에서 오버슈팅한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는 투자자들은 이쪽 구간에 나온 이 시세를 못 먹어요. 근데 신고가 구간, 우리가 이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 폭만 내가 수익으로 취하더라도 정말 석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됩니까? 저가를 확인하고 돌파 구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5만 원부터 그쵸? 한 70만 원 정도에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그쵸?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에 충분히 매도할 수 있고요. 시작점은 이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를 돌파했을 때 이 정도의 시세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가능한가? 아니에요. 하지만 차트가 필요 없나? 그것도 아닙니다. 차트는 필요하지만 그 차트를 가격 잡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가격 잡는 용도의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자,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신고가 종목인가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추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가 계속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내용 때문이다. 에코프로 BM에서 만드는 양극재에는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만드는 전구체가 들어갑니다. 이 전구체가 늘어나는 그 양이 아니라 양극재가 늘어나는 양에 대해서 전구체에 대한 매출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양극재를 만드는데 전구체 없이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차트는 가격 잡는 용도로 사용을 하지만 가격 잡는 용도를 기준해서 우리가 체크하고 봐야 되는 건 다시 돌파하는 구간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외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눌림목의 꼭지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눌림목을 잡을 때는 대형주가 앞장서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은 이제 더 이상은 가격적인 부담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여기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즉 30조의 시가총액을 토대로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0%만 딱 보더라도요. 그렇죠. 지금 15조까지는 올라가야 정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이탈해서 매수를 하고 어디를 돌파했을 때 매도를 하고 돌파하면 더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적정한 구간에 매수하는 가격을 잡지만 에코프로 BM에 대한 기준치를 변경을 시키자.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내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적정 주가라는 건 허상에 불과합니다. 왜?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 실적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기준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실적을 우리가 정확히 맞출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시장의 판단, 즉 에코프로 BM이 거래되는 상황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우리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고가에서 물릴 수밖에 없고 고가에서 물리면 내 심리가 망가지고요. 내 심리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펀드 자산을 10조 원까지 만들어서 공매도의 전설로 불렸던 사람인데 테슬라 한번 잘못 걸려가지고 테슬라에 10년 동안 공매도 치다가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냥. 그렇죠? 공매도가 잘못됐다. 뭐 매수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심리 자체가 무너져서 한쪽에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남은 자산 2,600억이다. 왜 2,600억이 됐겠습니까? 2,600억이면 다시 매매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2,600억을 최소 담보 가치에서 걸린 겁니다.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포함된 상품이기 때문에 담보 가치를 계속해서 맞춰줘야 돼요. 지금 무차익 공매도로 말들이 많은데 무차익 공매도를 하더라도 담보 가치를 안 맞추고 나서 한다?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쵸? 신한에서 나간다, 뭐 어디서 나간다, 해외증권사 어디서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자꾸 오가지만 이 새끼들 나중에 진짜 큰일 날 겁니다. 거의 뭐 파산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진짜 한 가지입니다. 담보는 맞춰야 된다. 담보는. 아무리 네가 차입을 안 해서 그쵸? 차입을 안 해서 내가 무차익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용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담보를 안 맞춰서 혹시라도 손실의 폭이 무한정 갈 수 있는 상황을 증권사를 포함해서 그쵸? 이 브로커들이 그냥 둘 리가 있나요? 절대 없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상승을 막는 이유가 담보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거 담보 무너지잖아요. 그럼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그게 뭐예요? 숏 스퀴즈예요.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의 숏 커버링은 11월 6일 날 나왔고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잖아요. 숏 스퀴즈고 그리고 그 구간이 나왔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치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의 농간인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이 20조, 25조, 30조 이럴 때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시가총액이 3조, 4조에 상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뭐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승폭이 크게 나온 거고 그렇죠? 지금 나오는 하락세는 단순히 매물 소화 과정에 지나지 않고요. 어느 특정 지점을 이탈했을 때 뭐 매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에코프로 BM 딱 보고 가격대를 잡아서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시켜서 심리 안정시키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보유할지 말지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같이 공매도를 잡자는 의미에서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조건 저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요. 신고가 종목이 아닌 즉 주도주가 아닌 종목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요 내용 딱 가져가서 다른 종목에도 적용을 시키세요. 그렇죠? 매매의 기준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내용 받아가서 정확히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가격을 추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가격을 추적하는 과정을 제가 실시간으로 여기 진행하고 있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 하락 중, BM 상승 중 에코프로 BM의 평가치가 높아질수록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은 높아진다. 단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중이다. 가격 잡아 매수 예정이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지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코프로 BM에 아무리 이 공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상승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왜? 기준치가 바뀌었으니까. 기준, 지금 44조짜리 기준이 더해지기 전에도 5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고평가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고가 대비해서 50%, 60%씩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낮아진 가격에서 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자는 겁니다. 무작정 에코프로가 좋아, 에코프로 BM이 좋아, 머티리얼즈가 좋다 그래서 고가에 따라가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주식은 심리 게임이니까 그런 심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요번 주에는 너무 바빠서 장 초반, 그쵸? 장 시작 시점에 나오는 이 시초가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시초가 매매가 진행됐었던 이 12월 1일 날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은 제가 진행이 됐으니까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1일 S&T 다이나믹스와 갤럭시아 머니터리 시간대를 보면요. 자, 8시 54분, 8시 55분에 진행이 된 내용을 보실 수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S&T 다이나믹스를 보면 자, 요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12월 1일 맞죠? 그쵸? 시가 0.48%부터 시작을 해서 종가 7.7%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하루에 7% 정도의 수익 마감이 됐다. 그리고 그 밑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자, 요 내용을 보면 12월 1일, 그쵸?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 마감이 됐죠? 종가가 17%까지 상승하는 상황, 그리고 시가가 7.7%까지 상승하는 상황, 그리고 다음 날, 이번 월요일에도
종가가 25%까지 상승하면서 1박 2일 동안 몇 프로입니까? 3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왜 이런 매매가 가능할까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가격대를 잘 못 찾겠다. 주도주에 대해서, 그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시장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올라가는 놈들만 가잖아요. 그래서 주도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같이 오셔서, 그쵸? 저랑 같이 공매도를 작살내러 같이 갑시다. 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로 인식을 하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신고가만큼 중요한 건 없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내가 항상 돌파 구간 또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그 기준이 에코프로 BM에 있고요.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는, 그쵸? 내가 고가에서 매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매도하지 마시고 털리지 마세요. 무엇보다 가격대를 잘 잡자.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12월 그리고 1월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주도주군 반드시 확인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